네. 수열. 수열은 일단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크게 대수라는 파트가 있어. 대수,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확통. 대수는 커서 미적분이 돼. 그냥 쉽게 설명하면. 기하는 커서 그냥 기하가 되고, 확통은 커서 확통이 돼. 대수는 수와 식을 다루는 파트야. 수와 식.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부터 해서 미지수가 등장하고 뭐 지수 법칙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크면 궁극적으로 고등수학에서는 미적분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걸 가르쳤던 거야. 초등학생 때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수화식은 미적분이 되고, 기하라는 건 수학에 나오는 모든 그림을 뜻해. 뭐 삼각형, 사각형, 뭐 정육각형 뭐 이런 거나, 혹은 뭐 정육면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다 다루다가 걔가 결국은 기하라는 파트가 돼. 기하.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 파트 있죠. 뭐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와 뒷면이 나와,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이 나와, 이런 거. 그거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때 산포도 이런 거 배우고, 뭐 초등학교 때는 막 꺾은 선 그래프 이런 것도 배우고, 막대 그래프 이런 거 배우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루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확통으로 결국 연결이 돼. 그리고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나열이거든. 수를 나열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대수랑 조금 비슷하잖아, 느낌이. 그런데 사실 대수랑은 상관이 없어. 그냥 수가 나열되어 있는 어떤 그 법칙, 그 걔네들의 어떤 성질, 걔네들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지, 그걸 더하거나 빼는, 물론 더하는 것도 하긴 하지만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 세 개의 파트와 사실 좀 상관없는 이산 수학이라는 게 있거든. 이산 수학. 이산 수학이라는 파트에 얘는 속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애들이랑은 좀 결이 달라. 얘는 혼자 그래서 되게 생뚱맞아. 왜냐면 지금 수1에서 이렇게 쭉 배울 때 앞에 지수로고를 배우고 삼각함수를 배웠어. 얘네들은 함수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함수는 여기 대수와 기하 파트를 동시에 아우르는 친구거든, 함수라는 애가. 수식도 다르지만 그래프도 그려야 돼.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수식도 다르는 파트인데, 얘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 얘는 그래프를 그리지도 않거든. 그래서 좀 특이한 친구야. 그래서 얘의 위치가 좀 되게 특이하고, 그럼 얘를 왜 배우냐? 미적분을 할 때 이 적분이라는 걸 해야 돼. 적분이라는 걸 할 때 그 구분 구적법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급수라는 파트를 통해서 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가 나오거든. 이렇게 뭐 a부터 b까지 fx, dx. 요게 적분인데, 요 적분식을 얘기할 때 얘가 아직 안 배웠지만 리미트 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요런 식, 얘가 이게 인테그랄로 변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원래는 옛날에는 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다 배웠는데, 이거를 원래 수투에서 다 배웠는데 이거를 저쪽 미적분 쪽으로 밀어놔가지고 지금 안 배우긴 하지만, 이과 선택한 애들만 배우긴 하지만, 그래서 요때 시그마라는 기호가 나오고, 이 시그마라는 기호를 배우기 위해 수열을 배우는 거야. 아시겠죠? 큰 그림은 요런 식이야. 얘의 위치가 그래. 그래서 얘는 미적분을 배우기 위한 전 단계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이 미적분이다, 얘가. 그래서 미적분을 배우기 위한 기초를 쌓기 위해서 배우는 단원이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수의 나열들을 어떻게 내가 잘 파악하면 되겠네 라는 거고, 그래서 얘 단원의 영어 이름이 패턴이야. 패턴. 수열이라는 것의 영어 이름이 패턴이야. 패턴을 잘 찾으면 돼. 그래서 얘는 약간 직관적인 어떤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의 합이 이거니까 얘는 이걸 것 같은데 라는 수학적 직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걸 잘 하시면 따라오기가 어렵지 않고요. 그걸 잘 못해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키는 걸 잘 따라오시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해 봅시다. 수열이라는 건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한대. 그때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 항을 그 수의 수열의 항이라고 부르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불러. n번째 항 이렇게. 혹은 제1항, 제2항, 제3항, 제 n번째 항이라고 부른대. 일정한 규칙이 없이 수를 나열한 것도 수열이라고 하긴 해.
근데 하지만 여기서는 수열, 규칙이 있는 수열만 다룰 거고 영어로는 수열을 시퀀스 혹은 항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항은 부른대요. 유한수열, 무한수열 있습니다. 옛날에 유한소수, 무한소수 배웠던 것처럼 유한수열은 항의 개수가 유한개인 거, 무한수열은 무한이 많은 거. 근데 여기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무한수열, 계속되고 있는 수열을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첫 번째, 수열의 규칙을 찾아보고자 7항을 구해보자. 1, 4, 9, 16, 25였어. 패턴이 어떻게 되지 지금? 얘는 뭐의 제곱이야? 2, 얘는 3, 얘는 4, 얘는 5의 제곱이네.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 6의 제곱이 나오겠지. 생뚱맞게 이상하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36이 나오고 그 다음은 49가 나오겠지. 얘가 제 7항이겠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 2, 5, 8, 11, 14. 패턴이 뭐지? 3씩 커지고 있어. 그지? 얘는 17, 30, 17, 30이 아니라 17, 20. 이렇게 되겠죠. 얘는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 11분의 1, 13분의 1 되겠죠. 분모가 홀수가 계속 커지고 있는 모양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게 있어. 수열의 일반항. 이 일반이라고 하는 건 대표한다는 뜻이야. 대표. 얘가 수열을 대표하는 애야.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수열의 항을 나타낼 때 항의 번호가 붙은 문자의 열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데 A1, A2, A3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제1항, 제2항, 제3항. 그때 n번째 항을 AN이라고 나타내. A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면 n에다가 1, 2, 3, 4를 넣으면 1항, 2항, 3항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틀을 주는 거야. 틀. 무슨 말인지 알겠죠? AN은 그냥 틀이야. 이 수열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틀을 준다는 거야. 그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제 AN을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고 일반항 AN은 수열이 간단히 AN이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그거의 관계고요. 1번 보기 봐봐. 얘가 AN이야. 그럴 때 우리한테 네 번째 항까지 써보재.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A1이 나오겠죠. 1 넣으면. 그럼 A1은 마이너스 1이야. 2 넣으면 1이야. 3 넣으면 3이야. 4 넣으면 5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 패턴을 쓰는 게 수열이고요. 여기도 1 넣어. 그러면 1이고요. 2 넣으면 3이네요. 3 넣으면 7이고요. 4 넣으면 15였어.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하시면 돼요. 1 넣으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었고 2 넣으면 2분의 1이고 3 넣으면 4분의 1이고 4 넣으면 8분의 1이고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크게? 그래서 수의 패턴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일반항 찾기. 그래서 결국 목적은 일반항을 누가 잘 찾냐 이런 데 있어. 일반항을 누가 잘 찾냐에 있다. 2, 4, 6, 8, 10이었어요. 그럼 얘가 짝수지, 짝수. 그러면 AN은 n번째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2의 n 이렇게 생겼을 거야. 1을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3 넣으면 6 나오고 4 넣으면 8 나오고 5 넣으면 10 나오고 그지? n번째 n 넣으면 2의 n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는 뭐야? 1, 8, 27, 64. 이건 패턴이 뭐지? 1, 8, 27, 64. 1, 8, 27, 64 패턴이 뭐야?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그죠? n번째는 뭐가 있어? n의 세제곱 이렇게 돼. n의 세제곱. 얘는 마일 1, 마일 1, 마일 1이 반복되면서 나오는데 홀수일 때는 마일이고 짝수일 때는 1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A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홀수일 땐 마이너스 1 나오고 짝수일 땐 1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얘는 10 빼기 1이고요. 얘는 100 빼기 1이고요. 얘는 1000 빼기 1이거든요. 10의 n제곱에서 1을 빼주시면 됩니다. 10의 n제곱에서 1을 빼주시면 얘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여러 번 보다 보면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메인은 등차 수열이라는 겁니다. 등차 수열. 등을 차는 수열이 아니고 등차 수열. 등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항등식 이런 거 할 때나 혹은 등식 혹은 등호 이런 거 할 때 나왔던 등이야. 같다는 뜻이야. 같다는 뜻. 뭐가?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는 거야. 차이가 같은 수열. 그럼 얘네들이 갖고 있는 패턴은 어떤 차이가 계속 같은 애들로 수열을 나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더하는 거나 빼는 건 사실 같은 거야. 더하는 것도 차이가 있는 거고 빼는 것도 차이가 있는 거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다는 겁니다. 공차. 첫 번째 보시면 2씩 더해주고 있죠. 2씩. 여기는 뭐 어떻게 되고 있어? 마이너스 3씩 더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이런 수열이 있다고 쳐볼게. 1, 4, 7, 10. 그 다음 얼마 나와? 그 다음 얼마? 13 나와. 13. 이렇게 가고 있는 수열이 있다고 칠게. 이때 얘 맨 처음에 있는 얘를 첫째 항 A1이라고 하죠. 둘째 항 A2, A3, A4, A5 똥똥똥 갈 거야. 그러면 목표는 A의 n번째에는 뭐 어떻게 생겼냐, 이게 우리의 목표야. n번째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야. 잘못 붙였어. 좀 더 밑에다 붙이던가 위에다 붙였어야 되는데. 어쨌든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 작은 거에서 하나 큰 거 갈 때 얼마가 커져? 3 더하기 3.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얼마가 커지냐면 더하기 3.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더하기 3씩 커지고 있어. 이렇게 모두가 똑같은 차이를 갖고 있지.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등차 수열에서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는 이 차이를 공차라고 하는 거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차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common difference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모두가 갖고 있는 차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차이, 공통의 차이, 공공의 차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공차. 얘를 기호로는 D라고 표현할 겁니다. D. 아시겠죠? 차이 D. 초항은 그냥 A라고 표현해요. A1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냥 A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얘가 A야. A2는 A에서 D만큼 더 간 거지, 그럼. D만큼 더해진 거잖아. 그럼 A2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A 더하기 D라고 표현하는 거야. A3는 A2에서 D만큼 더 간 건데 A2가 얘였으니까 A 더하기 2D 이렇게 되겠지. 얘는 A 더하기 3D, 얘는 A 더하기 4D가 되겠죠. 그럼 A의 n번째 있는 거 봐봐. A의 n번째 있는 거 봐봐. 여기가 5일 때 4고요, 4일 때 3이고요, 3일 때 2고요, 2일 때 1이고요. 얘는 그냥 A라고만 있는데 D 앞에 0이 있는 셈이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차이 나지, 하나씩. 그럼 AN은 뭐라고 표현하겠어? A 더하기 n-1D야 라고 표현하는 이게 AN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AN을 구하는 방식. 초항에 공차에 n-1을 곱해주면 AN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AN은 A 더하기 n-1D야 라는 공식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이때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가 4야, 여기가 2야. 그럼 둘이 몇 칸 차이 나? 몇 칸? 2칸 차이 나지. 그 2칸 차이는 결국 여기 A 플러스 3D에서 A 플러스 D를 뺀 몇 D? 2D만큼의 차이가 나죠. 얘네 둘의 차이는 A4에서 A2를 빼면 2D만큼 차이 난다. A5에서 A1을 빼면 몇 D만큼 차이 나겠어? A5에서 A1을 빼면 4D만큼 차이 나겠지. 4칸 차이 나니까. A5에서 A1을 빼면 4D. 여기서 여기 뺀 거만큼 차이, 여기서 뺀 거만큼의 차이가 난다 라는 게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수업에서 다룰 예약이야.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겠냐?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겠냐? 여기 A n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초항이 얼마야? 1 더하기 n-1, D가 얼마였어? 3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전개해. 그럼 3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얘 AN은 3n 마이너스 2였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이게 3n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n에 대한 몇 차식이지 얘가? n에 대한 1차식이죠. 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n에 대한 1차식이야. 1차식이라는 말은 1차 함수로 생각할 수 있고, 1차 함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 이런 형태야. 이때 a가 뭘 의미하죠? a가? x 앞에 계수 a가? 뭘 의미해? 무슨 기? 기울기잖아, 기울기.
그럼 n 앞에, 여기 봐봐. n 앞에 누가 있어? 3이 있지, 3. 얘도 전개해볼까? dn-d 더하기 a가 돼. 그럼 n 앞에 d가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d가 뭐라 그랬어? 공차래매, 공차. d는 공차래매. 공차가 마치 기울기처럼 생각해주면 좋겠다. 공차를 마치 기울기처럼. 알겠죠? 그리고 얘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3 나오고 3 넣었을 때 7 나오고를 마치 하나의 점처럼 생각해주는 거야. 점. 그럼 얘를 그냥 구할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듯이 할 수 있겠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일반항을 구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어차피 공차가 3이었으니까 3n이라고 쓰는 거야. 근데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된다고? 1 넣었을 때 1이 나왔으면 좋겠어. 여기 마이너스 2가 붙으면 되지.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이렇게 구했었잖아. 그죠? 1 넣었을 때 이렇게. 그럼 an이 한 방에 구해지는 거야. 이렇게 3n-2 이렇게. 요게 등차 수열의 일단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이고요.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는데 요 7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거야. 7을 중심으로. 7 입장에서 10은 3만큼 큰 애고 7 입장에서 4는 3만큼 작은 애야. 그러면 7이 얘기하는 거야. 10한테. 얘한테 3 줘. 얘한테 3 빌려줘. 그럼 다 뭐가 돼? 3개 다? 7, 7, 7이 되지. 그럼 7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애의 입장에서 3씩을 주고받으면 다 똑같아져. 그래서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이 가운데 있는 걸 2배 해. 7을 2배 해. 그러면 양옆에 있는 애 더한 거랑 똑같아. 4 더하기 10이 돼. 그래서 등차 중항. 중항의 2배가 양옆에 있는 두 식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게 등차 중항입니다. 아시겠죠?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근데 얘가 한 칸씩 떨어져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고 2칸씩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2칸 떨어져 있어도 둘이 더하면 14 나오잖아. 그지? 3칸씩 똑같은 만큼씩 떨어져 있어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등차 중항은 간격이 일정하다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조금 많을 수 있는데 넘어가고요. 제가 설명한 것들 여기 써 있고요. 보기 1번 봅시다. 뭘 구하재? 공차를 구하재? 등차 수열인 걸 찾고 등차 수열인 것은 공차를 구해보재. 그럼 똑같은 차이만큼 커져야 돼. 얘는 얼마씩 커져? 2씩 커져. 그럼 얘는 d가 2였어. 얘는 2씩 곱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두 번째 건 2씩 곱해지고 있어. 얘는 우리 오늘 이따가 배울 건데 등 비수열이야. 등 비수열. 똑같은 비율만큼 곱해져 있는 수열이야. 아니고 얘는 제곱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얘는 얼마씩 커지고 있냐면 여기가 6분의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1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6분의 4잖아. 얘는 마이너스 6분의 7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3씩 커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d는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시면 4번도 구하는 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 배웠죠? a는 a 더하기 n-1 d인데 얘를 전개하면 dn-d 더하기 a 이런 꼴이 되고 얘는 n에 대한 1차식처럼 생각해주면 좋다. 그죠? 여기 써있죠? 공차가 앞에 붙는다, n 앞에 붙는다. 얘를 1차식처럼 생각해라. 1차 함수처럼 생각해라. 라는 이야기가 여기 써있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여라. 서체항이 얼마라고? 19. 공차가 얼마라고? 마3. 그러면 an은 어떻게 쓴다고? 마이너스 3n이라고 그냥 일단 쓴다고. 마이너스 3n 이렇게 쓴다고. 공차 n 쓴다고. 1 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대? 19. 그럼 뒤에 얼마가 있어야 돼? 22가 더 있으면 19가 나오는 거죠. 22. an은 3n 더하기 22. 오케이? 졸려? 얘는 얼마씩 커지고 있어? 마4씩 커지고 있지, 마4. 얘는 an은 마이너스 4n이고 1 넣었을 때 10 나오고 싶으니까 더하기 14가 필요해 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첫째 탕과 공차를 구해보세요. 첫째 탕은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나온다고? 1. 1 집어넣었더니 여기 a1은 얼마야? 마이너스 1. 공차는 누구 앞에 붙어있는 게 공차라고? n 앞에 붙어있는 게 공차라고. n의 개수가 공차라고. d는 2.
얘도 A1은 1, N 앞에 얼마 붙어있어? 마사. D는 마사.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다. 어렵지 않죠? 세 번째, 등차 중앙 한번 설명했고요. 등차 중앙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애를 2배 한 게, 가운데 있는 애를 2배 한 게 앞에 뒤에 더한 거랑 같다 라는 의미고, 그러면 X는 2분의 A 더하기 B래. A랑 B를 더해서 2로 나눴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어. 얘가 뭐인 거야? 중간값인 거지, 중간값. 평균이라고도 얘기하고 얘를 중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중점. 그죠? 평균 혹은 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예. 그런 설명이 쭉 있고요. 보기 4번에 이런 게 있네. 봐봐. 마이너스 2랑 14 중간엔 누가 있냐는 거야. 둘이 더하면 10이고 2로 나누면 6이죠. 6. 여기 6이 있어. 뭐 얼마 커졌어? 8 커진 거야? 8 커진 거야? 8 커지면 얼마야? 22잖아, 22.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뿅!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세수가 연속해서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있는 걸 몇 배 한 게? 2배 한 게. a제곱 더하기 2a를 2배 한 게. 앞뒤에 있는 숫자 더한 거 2a 더하기 4랑 같다 라는 거죠. 가운데 있는 걸 2배 한 게 앞뒤 더한 거랑 같다. 2로 약분 해주시면 a제곱 더하기 2a가 a 더하기 2고요. a제곱 더하기 a-2가 0이면 a는 누가 나와? 1이랑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1이랑 마이너스 2 두 개 나오는 거네. 두 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차 수열 식의 작성이고요.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아까 등차 중앙 했던 것처럼 가운데 있는 걸 기준으로 D만큼 작은 애, D만큼 큰 애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흔히 요게 많이 나와요. 요게 1번이 한 90% 나오고 4개짜리도 간혹 나오는데 4개짜리는 A가 없이 이렇게 2D만큼씩 차이 나게 써주는 거야. 2D만큼씩.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D, 플러스 3D. 그래서 요게 조금 기억해 주셔갖고 나중에 풀 때 기억해서 요걸로 풀어주셔야 돼요. 요걸 기억하셔야지 풀 수 있어요. 5개짜리는 3개짜리랑 똑같아. 3개짜리에서 그냥 D만큼씩 하나씩 더 만들어준다. 위 공식은 반드시 암기한다. 알겠죠? 반드시 암기한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 예, 등차 수열 이루는 3개의 수가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쓰라고? A-D, A 플러스 D 이렇게 3개의 수를 두래. 세수의 합,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 3A 나오지, 3A. 그게 6이었대. 이거 3개 더하면 DD는 사라지잖아. 3A가 6이었대. 그럼 A는 얼마야? A는 2였어. A가 2면 얘가 2고 2 빼기 D, 2 더하기 D 했는데 이것의 제곱의 합이 얼마였대? 14였대. 이런 얘기야. 그럼 이게 4잖아. 그죠? 그럼 이거 4인데 여기서 4 지워지면 2마 D의 제곱 더하기 2뿔 D의 제곱이 10이었대.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어떤 두 수의 제곱이 10이야? 어떤 수랑 어떤 수를 제곱해서 더하면 10이야? 3과 1. 1이랑 3이지. 1은 1이고 3제곱하면 9니까 10 되지. 그러면 D가 얼마였으면 좋겠어? D가 1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혹은 D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3 되고 여기가 1 되는 거지. 어쨌든 연속한 세수는 얼마야? 1, 2, 3이겠지. 연속한 세수는 1, 2, 3. 맞죠? 1, 2, 3 더하면 6이고 1, 2, 3 제곱해서 더하면 14잖아. 그래서 연속한 세수의 곱을 구하라 하시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이 연속한 세수를 찾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에게 메인 문제들을 풀어볼 겁니다. 등차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라는 거고요. 이게 이런 표현이야. 제5항이라고 하면 첫 번째 A의 5가 8이야 이렇게 생각해. 제8항은 A의 8이 26이야 이렇게 생각해. 5항이랑 8항이 있어. 둘이 몇 칸 차이나? 몇 칸?
몇 칸 차이 나? 5에서 8까지. 8에서 5를 빼면 3. 3칸 차이가 나. 그게 3D라고 쓰는 거야. 3D. 둘의 차이는 3D. 3D는 실제로 26이랑 8이었으니까 26에서 8을 빼는 거야. 그럼 얼마야? 18이겠지. 이해돼요? 이것만 계속 할 건데. 그럼 D는 얼마야? D는 6이야. 그럼 일반항을 찾는 거야, 지금. AN은,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AN은 6N이라고 그냥 쓴다고, 그치? 일단. D가 여기 있으니까 6N이라고 써. 1 넣었을 때, 하려는데 1이 없네? 대신 뭘 알아? 5 넣었을 때 8 나온다는 건 알잖아. 그치? 여기다 5 넣어. 6, 5, 30. 인데 8이 되고 싶어. 뭐 얼마를 빼? 22를 빼주면 되겠죠. 6N-22라고 쓰시면 답이 됩니다. 두 번째, 제 4항이 2고 제 10항이 마이너스 10이래. 그럼 10에서 4를 빼면 몇 개 차이 난다고? 6개. 6D. 그게 실제로는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마이너스 10이고 D는 마이너스 2. 그럼 AN은 마이너스 2N이라고 쓴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그럼 4 넣었을 때 2 나온대. 여기다 4 넣으면 2 나온대. 4 넣으면 8이니까 여기다가 10 넣으면 되겠네. 10. 그죠? 뒤에 10이 더 있으면 돼. 맞는지 확인해? 10 넣으면 마심 나오는지 봐. 나오네. 그럼 끝. 어렵지 않죠? 네. 594번입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N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2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거고요. 봐봐. A6이랑 A8을 더했는데 0이래. 6번째 항이랑 8번째 항을 더했는데 0이래. 그러면 누가 0이야? 누가 0인 거야? A6이랑 A8 사이에 누가 있어? 그럼 여기 A6, A7, A8이 있었어. 얘를 몇 배 한 게? 2배 한 게 얘네들이 더한 거라며. 얘네들이 더한 게 0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A7은? 0. A7이 0이야. 얘를 보면 A7이 0이네? 라고 떠올릴 수 있으면 좋아. A7이 0이네. 오케이? 근데 밑에 봐봐. 절대값 A7, 0이잖아. 그럼 절대값 A6이 3인 거네. 맞죠? 그럼 A6이 3일 수도 있고 A6이 마3일 수도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공차가 양수래. 공차가 양수야? 다시 AN은 dn-d 더하기 n 이렇게 A라고 했죠.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어. 근데 얘가 양수야. 그럼 증가해 감소해?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겠지. 그럼 증가한다는 건 기울기가 양수여서 증가한다는 건 여기가 마3이고 A7이 0이고 A8이 3 돼서 둘이 더해서 0 되는 경우와 여기가 3이고 0이고 마3이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위에야 아래야? 아래가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아니고. 그래서 A7이 0이고 A8이 마3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얼마야? 여기 마3이 아니죠. 공차가 얼마야? 3. AN은 3n인데 7 넣었을 때 0 되고 싶대. 마이너스 2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A2는 여기다 2 넣어. 2, 3은 6에서 요거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15. 1번이 정답.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다음 첫째 항이 88이고 공차가 마3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이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해볼래? 라는 거예요. 그러면 AN은 어떻게 생겼다고? 마이너스 3n 1 넣었을 때 88이 나오고 싶어. 그럼 더하기 91이 있으면 되겠죠. 한 방에 이렇게 AN을 찾아내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해요. 그때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된 때는 언제냐? 0보다 작아질 때는 언제냐? 0보다 작아질 때. 그럼 여기다가 30을 넣어봐.
그러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근데 31을 넣으면 음수로 바뀌죠. 그럼 얘 몇 번째 항이야? 31번째 항이야 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약간 암산이 조금 빠르고 이 수에 대한 감각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잘 하게 되는 파트야. 이 수열이.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느낌이 다르잖아. 그지? 일단 뭔가 약간 IQ 테스트 문제 푸는 것 같기도 하고, 그지? 패턴도 막 찾고 이러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 번 반복하면, 어차피 나오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면 그게 그냥 그 반복을 많이 한 사람이 잘 보게 돼 있어. 잘할 수 있어. 아까랑 똑같은데요. 제 2항과 8항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대. 여기 봐봐. A2랑 A8이 있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다르대. 그럼 A2랑 A8이랑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0. 중간에 누가 있지? A2랑 A8 중간에 누가 있어? A5. 둘이 더하면 10이고 여기 중간에 A5가 있겠죠. 10을 반으로 나누니까. 그럼 얘가 얼마란 소리라고? 얘가 0이라는 소리라고. A5가 0이라는 소리라고. 이해돼요? 왜냐면 5부터 같은 거리, 5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얘가 등차 중앙이 되는 거예요. A5가 등차 중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A5가 0인데 A6항이 마이너스 4였대. 그럼 가는데 얼마씩 더한 거야? 마사 더한 거 아니야, 마사. 그러면 A에는 마이너스 4n 5 넣었을 때 0 될 거니까 20이 필요해. 이렇게 AN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제 10항을 구하래요. 여기다 10 넣으면 마이너스 40에서 20 더하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괜찮아요? 할만해요? 예, 여기 발전은 여러분 풀어보시면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 만든 등차 수열. 이것도 많이 나오는 유형 중 하나예요. 잘 생각해야 돼. 숫자가 두 개 있어. 2가 있고 35가 있어. 그 사이에 10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대. 여기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그 중간에 10개를 집어넣었어. 그럼 전체 몇 개 있어? 12개 있지. 여기도 있고 얘도 있었는데 10개가 들어왔으니까 12개가 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몇 번째 숫자야? 35는? 12번째. 그러니까 얘가 A12번째 숫자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중요해. 알겠죠? A로 봤을 땐 12번째. 2는 그럼 A1이네. 맞죠? 2는 A1이야. 그럼 둘이 몇 개 차이나? A10이랑 A1은 몇 개 차이나? 몇 칸 차이야? 11칸. 그럼 11D가 실제로 빼면 33이 되는 거죠. 11D가 33. D는 얼마? D는 3이야. 아시겠죠? 그때 뭘 구하지? 아, 공차 구했네. 공차 구했어. D는 3 구했어. A6을 구하자, A6. 그럼 A6은 A로 봤을 땐 몇 번째에 있는 애지? A6이라는 건? A7이지. 왜냐면 A1이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있고, 네 번째 있으니까. A6은 일곱 번째 있겠지. 하나씩 더 많을 거 아니야. A7을 구하라는 소리야, A7. 그럼 A7이라는 건 A1에서 몇 칸 간 거야? 6칸. A 더하기 6D 이렇게 생각하겠죠. A 더하기 6D. 그럼 A가 2였고 6D 더하면 18 더하는 거죠. D가 3이었으니까. 답은 2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600번) 2와 77 사이에 2와 77 사이에 m개의 숫자를 집어넣을 거래. 그럼 얘는 몇 번째라고? m개를 넣으면 전체 m 플러스 2개 있으니까 얘는 a에 m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얘는 a1이야. 둘의 차이는 얼마야? m 플러스 1이지. 그게 얼마래? 75래. 여기까지 이해되죠?
75래. 77과 2 사이에 숫자를 넣어 만든 등차 수열이 1이 아닌 자연수일 때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는 문제가 어떤 의미냐면 공차가 1이 아닌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이 D라는 건 얼마부터 시작할 수 있냐면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얘가 2야. 예를 들어 D가 2야. 그럼 2 곱하기 M도 자연수거든요. 왜냐면 이건 개수니까. 그치? 개수가 막 유리수거나 무리수일 수 없잖아. 자연수인데? 그럼 자연수랑 2랑 곱해서 75를 만들 수 있어? 그런 경우는 없지. 그러면 D가 얼마일 수 있어? 3일 수 있겠네. 그 다음 큰 숫자. 그럼 3으로 나누면 얘는 얼마가 돼? 25. 그죠? 여기가 25였다는 소리네. 25 곱하기 3. 그러면 M이 24였다는 소리네. 24. 그지? 그럼 그 다음은 얘가 5가 될 텐데 5 되면 5, 1은 5, 15. 그럼 여기가 15였고 얘가 14가 되는데 M 중에 제일 큰 거 그럼 24네. D가 제일 작아야 M은 제일 커질 거니까. M의 최대값은 24였어 라고 정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런 류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 뭐냐면 고1 때 배웠던 부정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부정방정식.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하지만 자연수라는 제한 조건이 있어서 그 제한 조건에 맞는 답을 구하는 그 부정방정식 파트 풀이가 여기서 되게 많이 나와요. 다음입니다. 등차 수열의 식의 작성. 네 번째고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0이고 세 개의 숫자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A-D, A, A 플러스 D. 세 개 더하면 얼마야? 3A가 10이었대. 아, A는 4였네. 이 세 개를 곱하면 48이래. 그러면 4-D 곱하기 4 곱하기 4 더하기 D가 48이었대. 그럼 약분 하면 12가 돼. 어떤 두 수의 곱이 12죠? 어떤 두 수의 곱이 10이야? 3, 4? 근데 4가 이미 하나 있었잖아. 여기 또 4일 수는 없잖아. D씩 더하고 빼는데. 2, 6. 그럼 D가 얼마면 좋겠어? 2. D가 2면 좋겠네. 그럼 2, 4, 6이었겠네. 혹은 D가 뭐여도 돼? 마이너스 2여도 되죠. 마이너스 2여도 2, 4, 6 나오죠. 거꾸로 이번엔. 어쨌든 이 세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 수는 어쨌든 2, 4, 6일 거다. 6, 2, 4든 2, 4, 6이든 똑같다는 거죠. 3차 방정식의 실근을 이용해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 세근을 또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세근을 A-D, A, A 플러스 D라고 놓고 세근의 합은 3A인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시면 6이 나오고 그래서 A는 2였어 라고 할 수 있다. A는 2였어. 그죠? 이때 두 개씩 곱해서 더해 2-D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D 더하기 그 다음에 2 빼기 D 2 더하기 D 한 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죠. 그죠?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게 A분의 C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4 마이너스 2D 더하기 4 더하기 2D 더하기 4 빼기 D제곱이 4래. 마이너스 4래. 그러면 이렇게 지워져요. 그러면 마사까지 일로 넘어가면 4가 하나, 둘, 3개, 4개, 16은 D제곱이겠다. D는 뿔마사예요. 뭘 넣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고 여기는 4고 4 더하기 4니까 2 더하기 4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세근이고 여기다 마사를 내면 거꾸로 나오겠죠. 거꾸로. 그죠? 그래서 얘네 세 개를 곱해. 그러면 K가 나올 거야. 세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48이 K가 되는 거죠. 왜냐면 세근을 다 곱한 건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그냥 K가 나올 겁니다. 됐죠? 네. 넘어가고요. 파피루스 빵 받는 거 해보시고요. 5번째 유형입니다. 등차중앙 유형입니다. 등차중앙에 대해서 fx를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를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 얘는 떨어진다고 할 때 a, b 더해보자. 그래서 얘는 그래서 약간 근본이 없다 해야 되는 건 좀 그렇지만 이것저것 그냥 계속 끌어와서 수열만 만들어내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나머지 정리, 아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거 막 그냥 갖고 와서 수열만 만들어내면 돼서 앞에 했던 거 고1 때 했던 거 많이 끌어옵니다.
이건 나머지 정리고요. 얘를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로 나눈다는 건 f의 마이너스 1이고 얘로 나눈다는 건 f의 1을 구하는 게 나머지고 f의 2를 구하면 나머지가 얘네들이 나머지인 거죠. f의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고요. 1 넣으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고요. 2 넣으니까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돼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가운데 있는 걸 뭐 한 게? 2배 한 게 얘네 둘이 더한 거랑 같다 이거잖아, 그치? 2배 하면 2 더하기 2a 더하기 2b가 얘네 둘이 더하면 5 더하기 a 더하기 2b랑 같죠. bb 지워지네. 그러면 a가 뭐죠? a가 3 이렇게 되는 거네. a가 3 하나 했고,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2는 0이 된대. 나누어 떨어진대. 이런 거죠. 마이너스 2 넣어보면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0이었대. 근데 a가 3이었으니까 2, 3은 6, b는 2가 되네. 그래서 a랑 b랑 더하시면 5가 정답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리도 기억하고 있어야 풀 수 있다. 나머지 정리. 근데 이거 나오는 거 대부분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것만 다시 공부해서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 예, 여기 발전 문제도 해보시면 되고, 옆에 넘어가면 조화순열 이런 거 나오는데 교과과정에 없고요. 시험 문제 그래서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조화순열은 다. 세 번째, 오늘 등차 수열의 합까지 하면 되는데,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 옛날에 뭐 파스칼인가 누가 있었대. 유명한 수학자가. 근데 그 수학자한테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했대.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야?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야? 5050이야. 5050.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면 5050이야. 근데 얘가 이거를 거의 뭐 몇 초 안 돼서 그냥 풀었대. 7살인가 6살이었는데. 대단하지. 뭐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했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99 더하기 100까지 있으면 생각했대. 이걸 밑에다 거꾸로 한 번 더 쓰자고 생각했대. 100 더하기 99 더하기 98 더하기 88 아니고 98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했대. 이런 거 본 적 있는 거 같지?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얼마야? 101이잖아. 101. 얘도 얼마야? 101. 얘도 101이잖아. 얘도 얼마야? 101. 얘도 101이잖아. 101이 몇 번 있는 거야? 100번 있는 거지. 101이 100번. 100번 있어. 누가? 101이. 근데 이것도 1 더하기 100이고 이것도 1 더하기 100이지. 그럼 101을 100번 더하는 건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걸 2번 하는 셈이잖아. 여기도 한 줄 있고 여기도 한 줄 있으니까 2줄인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 나눠줘야지 반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했대. 그때 5050이 나온 거야. 오케이? 이걸 이용해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유도해내는데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2에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잖아. 일씩 커지는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다 똑같아. 2에 항의 개수에 초항 더하기 끝항입니다. 초항 더하기 끝항. 이게 초항 끝항이죠. 초항 끝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초항과 끝항을 더해서 n개 곱해주면 2로 나눠주면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돼. 근데 이 L이라는 건 라스트를 의미하는 L이야. 끝이라는 거야. 끝에 있는 얘라는 건 끝이라는 건 얘가 n번째인 거잖아. AN은 뭐였어? A 더하기 n-1D였잖아.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신에 넣으니까 어떻게도 쓸 수 있었냐면 2분의 n의 2a 더하기 n-1D 라고도 쓸 수 있었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래서 두 공식을 얘도 외우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보자면 n항까지 합의 기호로 SN이라고 씁니다. SN. S는 썸의 합의 기호를 뜻한다는 거고 1항부터 n항까지 다 더했어? 그럼 SN이라고 해 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첫째 항과 끝항을 알려주면 2분의 n의 a 더하기 l이라는 걸 사용하고 끝항이 주어질 때 그럼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지면 2분의 n의 2a 더하기 n-1d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공식을 외우시는 게 일단 필요하겠죠. 공식을 외우시는 게 필요하다.
네, 공식을 유도하는 방식은 제가 설명한 그 방식인데 저는 1부터 100까지 했고 얘는 A부터 A 더하기 1로 한 거예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해보자 라는 거고요. 첫째 상이 3이고 2다 이렇게 되어 있어.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지금 첫째 탕과 공차가 나타나와 있지. 그럼 얘는 어떤 공식을 쓸 거냐면 2분의 n에 2a 더하기 n-1d 이 공식을 사용할 거야. 이 공식을 아시겠죠?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10개고 2에 a는 3 더하기 n-1 9죠 9 곱하기 2 요걸 이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요렇게 약분이 되죠. 둘이 더하면 12고요. 120이 정답이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것도 마찬가지죠. 2분의 항의 개수는 10개였고 초항이 5야. 2 곱하기 5 더하기 9 곱하기 얘는 공차가 얼마죠? 지금 공차가 얼마씩 짜가지고 있어? 마이너스 3씩 짜가지고 있어. 이렇게. 약분이 안 돼. 이렇게 약분이 되네. 5 2, 5, 10 마이너스 3, 9, 27 이렇게 되고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17 7, 5, 35 5, 1, 5 마이너스 85 뭐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맞아? 맞았어? 어딘지 몰라? 맞았어? 몰라요. 넘어가요. 계산이니까 여러분 해보시고. 얘는 봐봐. 얘는 초항이랑 끝항이 나와 있지. 그죠? 근데 대신 뭘 몰라? 항의 개수를 모르지 않아? 항의 개수를 몰라. 이럴 때는 일반항을 일단 구해. AN은 4씩 커지고 있어. 4N 1 넣었을 때 11이 되고 싶으니까 더하기 7이 필요합니다. 근데 얘가 언제 59가 되냐는 거야. 얘가 언제 59가 돼? 4N이 52가 돼. 13에서 되네. 13. 그죠? 4, 3, 12, 4, 1은 4. 그죠? 13항까지 합인 거야. 그럼 2분의 13, 초항은 11, 끝항은 59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이 더하면 70 맞나요? 35 곱하기 14 하면 얼마 나오겠죠? 거기 써있죠? 계산하시면 되고 아래 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AN을 먼저 구해요. AN 얼마씩 커지고 있어? 마이너스 5씩 커지고 있어. 마이너스 5N 그러면 39가 필요해. 1 넣었을 때 34가 되려면 39가 필요해. 근데 얘가 마이너스 6이 됐대. 마이너스 5N은 마이너스 45가 되니까 N은 9. 9항까지 합이야. 2분의 9항까지 합이야. 34 마이너스 6. 저항, 끝항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약분하면 28, 14, 49, 36, 91은 9. 그럼 126 이렇게 되나봐요. 네, 계산 또 그냥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물어보는 유형이 많이 나오고요. 별거 없는데 그냥 해주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 문제 풀면서 설명해 볼게요. 첫째 항이 2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AN이 있대. AN 구해볼까 다시 또? 오늘 우리 이거 하면서 그냥 AN 구하는 거 정도만 잘 기억해놔도 사실 괜찮아. AN 어떻게 해? 공차 마이너스 4 1 넣으면 26이니까 더하기 30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건 n에 대한 1차식이야. 이 앞에 공차가 뭘 의미한다고? 기울기. 근데 기울기가 음수야. 그지? 그 얘는 그냥 y 절편처럼 생각해. 0 넣으면 그냥 나오는 숫자라고 생각해. 그럼 30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 그지? 30이고 이렇게 내려와. 여기 있는 건 다 양수인 거지. 그럼 그래프가 여기까지는. 그럼 봐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니? 그럼 여기가 절편이 얼마야? x절편이 2분의 15야? x절편? 맞지? 2분의 15 넣으면 0 되잖아. 맞죠? 근데 2분의 15항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2분의 15는 얼마쯤 돼? 7.5지. 그러니까 8항이 되면 음수가 되는 거지. 여기 8항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 거야? 몇 번째 항까지가? 7항까지를 더하면
왜냐면 8항을 더하는 순간 음수가 더해지면서 작아지잖아. 그럼 7항까지만 더하면 다 양수니까 양수들끼리만 더하면 최대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지. 7항까지의 합이고 몇 항까지 합이 최대냐면 7항. 그럼 7항까지 합을 구할 건데 여기 7항 7 넣어봐. 그럼 얼마야? 4, 7에 28이니까 2네. 그럼 끝항이 2야. 초항은 26이고요. 끝항이 2야. 이게 7항까지의 합이죠. 2로 나눠. 그럼 28이고요. 2로 나누면 14. 7 곱하면 4, 7에 28, 7, 1은 7, 98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답지에 풀이대로 하는 것보다 쌤이 설명해주는 방식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쉽게 할 수 있어. 이걸 1차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하시는 게 좀 더 나아요. 또 해보자. 첫째 상이 6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이고 첫째 상부터 제 10항까지 합이 70인 등차 수열에서 다음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요. 얘는 조금 재미가 없게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첫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야. 그럼 첫 항이 A지. 맞아요? 6항은 A 더하기 5D야. 그죠? 이게 6번째 항이야. A 더하기 5D 한 개. 첫째 항, 끝항 더한 게 항의 개수 6개고 2로 나눴더니 걔가 마이너스 6이었대. 첫 항부터 10항은 A 더하기 9D야. 항의 개수 10개야. 2로 나눴더니 그게 70이었대. 이해되죠? 그래서 A랑 D를 구할 거야. 이걸 연립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지워지고 넘기니까 2A 더하기 5D가 마이너스 2. 여기도 10 하면 여기 7 남고 넘기면 14. 2A 더하기 9D가 14. 2A 더하기 5D가 마이너스 2. 변변 빼니까 4D가 16. D는 4. 그 수열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연립방 정식을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건데 최대한 안 풀고 싶은데 얘는 그게 없어. D가 4야. 그러면 2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2잖아요. A는 마이너스 11. AN이 뭐죠? AN이 뭐냐? 마이너스가 아니죠. 11, 4D. 근데 1 넣었을 때 15 이렇게 되는 거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5 되면 되죠. 이게 AN이야. 근데 우리한테 뭘 구하재? SN 구하재. SN은 2분의 N에 2A 마이너스 22 더하기 N 마이너스 1 D 4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요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11 N제곱 되고 마이너스 11N제곱 아니에요. 미안해요. 얘랑 곱하니까 2N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N 요렇게 생겼나봐. 24N 아니죠? 13N이죠. 여기 마이너스 11 됐죠? 마이너스 13N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SN을 실제로 구하여라 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 알겠죠? 몇 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봐봐. 이 SN이 뭐가 됐으면 좋겠대? 최소가 됐으면 좋겠대. 최소. 그럼 요걸 봐봐. 요거 n에 대한 1차식인데 얘는 기울기가 4니까 증가하겠지. 근데 y절편 마이너스 15니까 요렇게 올라가고 있겠지. 그럼 최소라는 건 어디서 구하면 돼? 여기 음수만 다 더하면 최소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언제 양수로 바뀌는지 봤더니 4분의 15, 4.5 그러면 4항까지의 합이 최소라는 거지. 4항까지의 합이 최소. 5항부터는 양수를 더하니까 커지겠죠. 이해돼요? 여기 봐봐. 여기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 아래로 볼록해. 추계방정식이 얼마야? 추계방정식 4분의 13이지. 맞아요? 3, 4.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그럼? 이 식이 맞아요? 책에서? 맞아? 맞아? 얘는 맞아? 이건 안 써있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1이 되면 돼.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1이 되면 돼. 맞는데? 4분의 15, 4, 32, 4, 46. 아, 여기 4가 아니라 여기 3이네. 이걸 잘못한 거네. 그죠? 그럼 여기도 얼마? 얘도 얼마랑 가까워? 3. 얼마랑 가깝지. 그럼 여기까지 추계 방정식 전까지 더하는 게 최소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3항까지 더하는 게 SN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은 3이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거 AN으로도 풀 수 있고 요거 SN 2차식으로 추계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음수되는 게 언제까지인가 보시면 되고요. 네, 보기 3번. 첫째 항이 2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AN의 다음에 물음에 답해보자. 그럼 AN 구해볼게. AN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 했어? 아니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아닌가? 한 거죠. 넘어가요. 등차 수열의 합. 봐봐. A2가 5래. A10이 21이래. 몇 칸 차이나? 8칸 차이 나죠. 8D는 21에서 5 빼면 얼마야? 16. D는 얼마야? D는 2. 그러면 A2가 5야. A는 얼마야? D가 2일 때 A는 얼마야? A는 3. 그치? 3에서 2칸 가면 A2 되는 거잖아. 이만큼 가면. 그러니까 AN을 구해볼 거야. AN. 아, A10을 알려줬군요. 그렇네. A10 알려줬네? 그러면 이게 초항이네? 2분의 여기 10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잖아. 10개. 그 다음에 3 더하기 21 하면 되죠. A 더하기 L. 초항 더하기 끝항. 공식. A10을 알려줬으니까.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24, 12, 120. 한 번 더. A2가 9래요. A7이 19래요. 그죠? 몇 칸 차이 나요? 5D가 그럼 얼마야? 5D가 10이야? 요거 이해돼요? 지금 요거? 지금 요렇게 하는 거 계속? D가 2야?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D가 2야. 그럼 A가 얼마야? A는 7이네. 7. 그죠? 7에서 2 더하면 9 되는 거잖아. A7은 19래. 근데 A1부터 AN까지 더했더니 160이 나왔대. 160. 얼마큼 더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AN, 저거 그냥 SN을 구하면 되죠. 2분의 항의수 n개 2A, A가 7이었으니까 2A 14 더하기 n-1, D가 얼마야? 2 하면 이게 160이 나온대. 이런 얘기잖아. 요렇게 약분하면 7 되죠? 그러면 여기 없어졌죠? 1이 됐죠? 그럼 n-6, n 플러스 6 그러면 n제곱 플러스 6n 마이너스 160은 0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얼마랑 얼마로 인수분해 돼? 166인데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너무 n 플러스 6은 160 뭐랑 곱하면 160이야? 10이랑 16이랑 곱하면 160이잖아. 그럼 n이 10이면 되죠. 10 그죠? 10항까지의 합이 160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10이랑 16이었는데 마이너스 16 되니까 안 되고 그런 거였습니다. 예, 발전 문제 해보시고요.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 만든 등차 수열의 합이 있어요. 아까 했던 건데 예, 개수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6이랑 30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을 거야. 그러면 얘는 몇 번째 숫자라고? n 플러스 2. 그러니까 얘는 a, n 플러스 2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그냥 a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뭐 AN이 있어?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N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의 합이 얼마래? 120이래. 그러면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 있는 거죠. 항의 개수 n 플러스 2개. 초항은 마이너스 6, 끝항은 30. 이걸 2로 나눴더니 그게 120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일단 n의 값부터 구해. 여기가 24고 약분하니까 12. n은 8이었어. 공차 d를 구할 건데 공차 d는 여기서 여기 빼면 n 플러스 1d인 거죠. 그죠? 항의 개수가. 근데 n이 지금 8이었으니까 여기가 9d야. 9d는 여기서 여기 빼니까 36. d는 4. d는 4. 그래서 얘랑 얘를 구하시면 되는 문제 였습니다. 네, 여기 615번도 해보시면 되고. 세 번째, 부분합이 주어진 등차 수열의 합 파트고요. 요거는 잘 보세요. 어떤 얘기인지. S10이라고 하는 건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지. 1부터 10항까지 다 더하면 그게 10이었대. S20이라는 건 1항부터 10항, 20항까지 더한 거지, 20항. 1항부터 10항까지 더하고 10항부터 다시 20항까지 다 더했더니 그게 40이었대. 근데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건 얼마라고? 10. 그럼 11항부터 20항까지 더한 건 얼마여야 40이야? 30이어야 되겠지, 30. 이때 우리한테 S30을 구하자. 1항부터 10항, 10항부터 20항, 20항부터 30항이 있는데 여기는 10, 여기는 30이었어.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50. 왜냐면 등차 수열은 똑같이 더해져 있는 거잖아. 여기서 똑같이 더한 숫자랑 여기서 똑같이 더한 숫자랑 여기서 똑같이 더한 숫자가 10개씩이니까 똑같겠지. 더한 숫자가. 그래서 똑같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 1항부터 30까지 더하면 전체 얼마야? 다 더하면? 90이게 되겠죠. 90. 요렇게 푸는 거야. 요렇게. 알겠죠? 요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럼 618번 봐봐. 1부터 20까지가 400이었대. 20부터 40까지가 1200이었대. 그럼 40부터 60까지는 얼마냐고 우리한테 물어봤거든? 그럼 얼마 더 했어? 800. 그럼 그 다음 얼마야? 2000이 답이야. 2000이 답이야. 끝. 2000이 답이야.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거의 중요한 건 뭐야? 이 개수가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 개수가 똑같아. 20개, 20개, 20개. 이 덩어리의 개수가 똑같으면 그 덩어리끼리도 등차 수열이 이룬다. 라는 게 이 등차 수열의 합의 덩어리 문제입니다. 덩어리끼리도 등차 수열이 이룬다. 개념상 첫째 당이 마이너스 35곱이에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당부터 n항까지 합의 최소일 때 n의 값과 그때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AN을 구할 거야. 2n 마이너스 37이 돼요. 1 넣으면 35 되게. 됐죠? n에 대한 1차식이고 기울기가 2인데 마이너스 37부터 시작해서 기울기가 2야. 이렇게. 그러면 첫째 당부터 몇 획차까지 합이 최소냐고 물어봤어. x절편이 얼마야? 2분의 37이지. 얼마랑 가깝지? 2분의 37은? 10? 18? 혹은 19? 여기가 18항, 여기가 19항이겠네. 그죠? 그럼 18항까지 더한 게 뭐야? 최소겠네. 그러면 그때 n의 값은 18이고 여기다 18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18 집어넣으면? 네?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초항이 마이너스 35, 끝항이 마이너스 1인 거죠. 초항, 끝항 2로 나눠주면 그게 18항까지 합이 되는 거예요. 초항 더하기 끝항. 그러면 18 더하기 18, 357, 18, 88, 64, 374인가? 거기 써있지 않아요? 얼마예요? 18 더하기 18, 18 곱하기 18, 88, 64. 300 얼마지 않아? 324야? 네, 여기에 18 곱하기 18이에요. 답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등차 수열의 AN에서 A6이 마이너스 5고 A11이 10일 때 몇 칸 차이나? 5칸. OD는 둘이 빼니까 15, D는 3.
그럼 AN이 3N 6 넣었을 때 마이너스 5 되고 싶어. 6, 5, 6, 3, 18인데 마이너스 5 되고 싶어. 그러면 얼마가 필요해? 23이 필요해. 맞아요? 그럼 얘도 기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3부터 시작하는 그런 문제네. 그런 수열이네. 언제까지 합이 처음으로 양수가 될 거니? 그럼 생각해봐. 언제 여기에 도착해? 언제 여기에 도착해? 3분의 23. 여기가 7항이고 여기가 8항이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랑 8부터 얼마까지 더한 거랑 똑같아? 7개고 그 다음 7개 더하면 14항까지 더한 게 똑같겠지. 맞아요? 7개 더한 거랑 여기랑 똑같을 거 아니야. 왜냐면 패턴이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겠어? 15항째를 더하면 양수가 되겠지. 왜냐면 여기 더한 거랑 여기 더한 거는 퉁쳐질 거 아니야. 여기는 음수였고 여기는 양수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음수에다가 여기 계속 더하면 음수야. 근데 여기를 계속 더하면서 이제 점점 커져다가 0이 된 다음에 15항을 더하면 양수가 되겠죠. 드디어. 그래서 15항이 정답이야. 알겠죠? 이걸 식으로 풀어. 막 SN 구해가지고 SN이 처음으로 양수 0보다 커지는 거 그렇게 풀어져 있어. 거기 보면. 그지? SN을 다 구해가지고 그 0보다 커지는 게 얼마인지 찾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풀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15항. 다음 621번. A3이 마이너스이고 A9가 46이래. 그럼 몇 개 차이나? 6개. 6D는 48. D는 얼마야? 9? 아니 9가 아니잖아. 6, 8에 48이잖아. D는 8. 그죠? 그럼 AN은 어떻게 생겼어? 8N 3 넣어 38에 24인데 26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냥 이거 조금만 봐도 A1이 얼마야? A1 1 넣으면 마이너스 18. A2는 마이너스 10. A3가 그래서 마이너스 2 나온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A4부터 양수인 거네 계속 80 더해지면서. 맞죠? A4를 써. 6 A10을 써. A10 여기다 10 넣으면 얼마야? 10 넣으면 74. 10 넣으면 80에서 26 빼면 54잖아. 54 맞죠? 그러면 여기다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얘네들만 영향을 받고 얘네 뒤에 애들은 영향을 안 받을 거 아니야 절대값에. 그럼 얘네 3개 더하면 얼마냐면 얘가 몇 번 있는 셈이야? 3번 있는 셈이지. 마이너스 30이었으니까 1부터 3까지는 얘가 30이 되는 거지 절대값 씌우면. 그죠? 근데 여기도 잘 봐봐. 4부터 10까지인데 4, 5, 6, 7, 8, 9, 10 누가 가운데 있지? 7이 가운데 있어. 7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등차중앙, 등차중앙, 등차중앙이지. 7이 몇 번 있는 셈이야? 7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번 있는 셈이죠. 7 입장에서. 그럼 A7이 7번 있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연속한 걸 다 더하는 거야. A7을 구해. 7, 8에 56 마이너스 26. 그럼 얼마야? 또 30이지. 그러면 210. 4부터 10까지는 210. 더하면 240. 이렇게도 풀어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등차중앙을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식도 있어. 요게 되게 좋아. 요게 되게 꿀팁이야. 자연수 분류에 의한 팁. 마지막이에요. 10의 자연수 중에 4배 배수들의 합을 구해보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3의 배수 누구예요? 3. 100가지에서 마지막 3의 배수는 누구예요? 99. 그러면 3, 99. 초항, 끝항. 항의 개수는 몇 개죠? 몇 개 있어? 3의 배수? 33개. 2로 나눠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다 구하시면 되고. 7로 나누어 3이 남는 수들의 합을 구해래. 7로 나누어 3이 남는 첫 번째 수는 누구죠? 10. 아니고 1? 3. 3이죠 3.
마지막 수는 누구죠? 끝수? 일단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는 누가 있어? 마지막에 98이 있어. 98 맞지? 98이 7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 98 7로 나누면 7일은 7 4, 7에 28 14번째 얘란 말이야. 그럼 걔한테서 얼마가 더 많으면 돼? 3이 더 많으면 나누어 3이 남을 건데 3이 더 많으면 넘어가잖아. 그럼 3이 더 적어야 되지. 그럼 얼마야? 90? 여기서 7을 빼. 그럼 91이고 거기다 3을 더하니까 94가 되는 거죠. 94. 얘는 몇 번째야? 그러면 13번째였겠죠. 그래서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98 전에는 7로 나눠 떨어진 애가 91일 거 아니야. 거기다가 3을 더해주면 나머지 3이 될 거 아니야. 94라고. 그러니까 얘가 13번째라고, 13번째. 왜냐면 얘가 14번째니까 얘는 13번째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뭔가 이상한데? 97, 94. 응? 94가 그럼 14번장인가요? 몇 번장이라고 써있어? 네 번째까지 합이라고. 그치, 14번째라고 해야 되지. 왜냐면 얘가 있으니까. 얘가 0일 때잖아. 얘는 몫이 0이잖아. 얘는 몫이 13이고. 얘는 몫이 0이야. 7 곱하기 0 더하기 3이야. 몫이 0이라고 얘는. 얘는 7 곱하기 13 더하기 3이야. 그러니까 이게 14개 있는 거네. 그쵸? 여기가 14개네. 네. 그러네. 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요거 계산하면 또 답이 나오겠죠? 네. 네, 여기 발전해 보시면 되고. 마지막. 민규는 문제수가 X인 수학 문제집을 첫째 날 15문제씩 풀고 초항이 15야. 둘째 날부터 매일 문제수를 D만큼 증가시켜서 풀면 아홉째 날은 15 더하기 8D겠죠. 8D 늘렸어. 그거를 아홉째 날까지 풀어서 2로 나누면 더하고 여기에 24문제가 남고, 첫째 날 30문제를 풀고 둘째 날부터 증가시켜서 일곱째 날까지 풀면 30 더하기 6D가 돼요. 그럼 여기가 일곱째 날까지 풀어서 2를 나누면 얘가 39문제가 남는다 라고 식을 쓸 수 있겠죠. 이해되죠? 초항, 끝항, 항의 개수, 2로 나눈 거, 남은 문제.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X를 구할 수 있어. D를 구한 다음에. D가 6 나오지 않나요? D가 6? 그죠? D가 6이 나오죠. 그래서 6 넣어가지고 여기를 계산해 주면 X가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냥 그런 활용이 있다. 네, 627번. 첫차상이 M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첫차상부터 N항까지 합 SN이 50일 때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유형이고요. 첫째 항이 M이야. 그럼 N번째 항은 M 더하기 N-1 곱하기 D인데 D가 1이니까 없어. 그리고 항의 개수 N개야. 그걸 2로 나눴더니 얘가 50이 됐대. 이런 거예요. N에 2M 더하기 N-1이죠. N-1이 50, 100이야 100. 이렇게 돼. 100. 이해되죠? 얘도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곱해서 100 된다는 건 얘가 1일 수도 있고 얘가 2일 수도 있고 얘가 얼마일 수도 있냐면 3은 안 돼. 5일 수도 있고 얘가 10일 수도 있고 15는 안 되고 20 될 수 있고 50 될 수 있는 거죠. n이 될 수 있는 숫자가. n이 1이야. 그러면 여기는 100이 돼야 되니까 m이 50이어야 되지. 50. 그럼 너무 크잖아. n이 10보다 작다 그랬는데. 그지? 그럼 2야. 2면 여기가 50인데 여기가 2면 여기 1이니까 2m-1이
5니까 5 곱하기 2 곱하기 50 해야 되는데 50 나오지가 않아. 여기 일단 나오지가 않아. 여기가 5야. 그럼 5 곱하기 20 해야 되는데 여기다 5 넣으면 2m 더하기 4가 20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5 곱하기 20이니까. 그럼 16, m은 8이야, 8. 그죠? 28에 16 더하기 4가 20이니까. 그러네. 그럼 m은 8이고, n은 5였나 보네. 둘이 더하는 게 13,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그럼 여기도 해봐. 그럼 12 될 때 해봐. 12 될 때. 12 대 얘가 10이야. 그럼 여기도 10이어야 돼. 그럼 2m 더하기 9가 10이어야 돼. 그럼 m이 또 안 나오잖아. 그지? 자연수가 없잖아, m이. 이거 안 나와. 뒤에 다 안 나와. 그래서 만족하는 건 13밖에 없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부정방정식의 풀이처럼 여기를 그냥 정해놓고 여기 뒤에 맞춰가는 거, 이런 풀이가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고